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키워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오늘장 랭킹 5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꼼꼼하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앞두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이 목요일장에 고민 많으실 듯한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도주라고 많은 분들이 외치셨다가 물음표가 달렸다가 그래도 다시 여기 반도체 시기가 다시 한번 온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디가 더 불을 뿜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지환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워낙 오늘 반도체가 갈 만한 재료를 여기저기서 다 뽑을 수가 있어서요.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오늘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시세가 조금 더 모이고 있는 오후장이거든요. 어떻게 큰 틀을 잡고 계신지 일단 듣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일종의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적에 기여하는 종목과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과의 주가가 차별화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새벽에 시간에 거래해서 ARM이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하고 뭐 시간에 거래지만 30%에 가까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매출액이나 EPS도 물론 예상치를 넘어섰고, 특히 이런 폭등을 가져왔던 부분이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 높게 나온 이유를 보니까 AI 모멘텀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확장,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여러 가지 AI 확장 모멘텀이 반영이 돼서 이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 종목의 훈풍이 좀 불었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장비 쪽이 지금은 모멘텀이 좀 불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는 전장산업 쪽으로는 하이닉스가 해당되는 쪽으로 좀 강하게 주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좀 주가 조정을 받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은 CPU나 메모리 반도체나 GPU나 이게 어떤 영역이 무너지는 융합형 형태로 가는 가두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빈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대만의 TSMC나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하이닉스가 뭐 서로 윈윈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지만,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양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융합형 반도체에서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견제론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히려 좀 더 밀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AI 반도체 모멘텀이 확실하게 확장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이게 우리가 설 연휴가 지나면 결정적인 부분이 2월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는 요 한 달 구간이 AI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도의 주가의 탄력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오히려 주가 탄력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TSMC가 견제하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하나만 더 보면 오늘 일정상으로 본다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지수에 대해서 팔자세가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오후장에 매물이 더 쏟아지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분명히 가능하고요. 최근에 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쩌면 1월달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등락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롱숏 전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선물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놀래야 되는 상황이면 삼성전자를 매도하거나 혹은 선물을 매도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면서 시장의 등락을 조절하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지금 유용한 도구가 삼성전자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에서 지금 시장을 조금 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조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시장의 등락을 조절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유발하는 정도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추세를 해소할 수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민감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 등락에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 주가 탄력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러한 구간 속에서 워낙 수급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대표님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대형주를 바라보는 전략이 지금 필요할지 아니면 이 수급 영향에서 옵션 만기라든가 여러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튈 수 있는 중소형주를 지금 조금 더 따라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마 옵션 만기에 연관돼서 프로그램 물량을 맞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주춤하더라도 결국은 이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갈 때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유는 결국은 지금은 강세장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완연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의 힘이 결국은 특정 섹터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부분은 과거의 사례는 성장주 그리고 대형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교차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좀 눌려져 있던 어떻게 보면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 모멘텀을 좀 받아서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는 20% 이상 급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세가 이어질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대형주가 좀 더 크게 갈 가능성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중소형 종목을 접근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방산 쪽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짧은 시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멀리 볼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말미에 한미반도체 이 키워드가 나왔는데 끌고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 위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원님 오늘 오전부터 한미반도체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단기적으로 2월만 딱 놓고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오늘 뿜어내고 있는 이 위치, 이러한 거래, 이러한 분위기가 투자의 방향성을 또 한번 제시를 해주는 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코멘트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이닉스 모아가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중에서는 한미반도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슨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HBM을 보자라는 거였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최근에 올라가는 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려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HBM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가 올 상반기까지는 시대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이 왜 지금 얘기되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산업혁명이 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플의 XR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편적이지만 인공지능은 거대한 물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가자. 꾸준히 가자라는 것에 대한 결실이 저는 맺어졌다라고 봐요. 물론 한미반도체가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게 있고 하나는 잊어버린 게 있죠. 하나는 지금 200억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4월 달에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200억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0.1%도 안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한미반도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자사주 소각과 또 한 가지 배당을 아직 받으실 수 있어요. 3월 초에 배당을 560원 줍니다. 액면가가 100원인데 560원 배당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지금 이제 따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조정받으면 한미반도체로 배당 수익까지 거두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꾸준히 보유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 MTN을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지금은 이제 차익을 실현 한번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가가 안 오를 때는 자사주 한미반도체 수익 좋다며 HBM 좋다며 배당도 받을 수 있다며 왜 주가 못 올라? 이런 볼멘 소리 속에서도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거두시는 단계지 이제 이런 뉴스를 보고 따라가야지라고 한다면 항상 내가 사면 고점이었다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단기간에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한번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살짝 궁금한 게 자사주 소각 이슈가 위원님 사실은 오늘 나온 이슈거나 장마감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장중에도 나왔던 이슈인데 어제는 반응이 없이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특별하게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상황들이 딱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뒤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올라간 것은 그걸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트리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200억이라는 거 보면 뭐 저는 뭐 100억도 없는 사람이지만 200억이라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200억이 과연 큰 돈이야?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자사주를 소각해?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 정도 자금 여력이 있어? 라고 본다면 한미반도체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쓴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200억 한다라고 그러면 야, 200억은 무슨 장난이야 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좀 뒤늦게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시장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 내내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심권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될지 아니면 이전에 HBM에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덜 오른 HBM 키워드 다시 한번 키 맞추기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오늘 전략을 좀 주신다면.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 가는 놈만 간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HBM과 관련해서 조금 덜 오른 것들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양수 겹장이라고 그러죠. HBM가에서 못 올린 것들을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옷 색깔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서 롱 패딩을 입었었다라면 이제는 좀 짧은 패딩 입는 유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달 전에 PBR 관련주 얘기하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죠. 근데 지금은 PBR이 아닌 것은 또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지금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논쟁보다는 PBR이 진짜 중요하냐 아니냐 논쟁보다는 PBR이 붙은 것들을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라면 PBR이 붙은 걸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겠다라면 덜 오른 HBM을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짧게만요. 네. 그럼 이 분위기 자체는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남겨둔 채 오늘장 그대로 마무리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번 설 연휴 때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김민지 앵커도 방송하면서 김민지 앵커도 그런 혹시 질문 하셨나요? 설 때 갖고 넘어가야 돼, 안 갖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항상 연휴 전에 그 질문 정말 많이 드리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 보통 우리가 연휴가 되면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은 단골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 설 연휴 안 때는 했어요. 없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장이 뜨겁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매매하시면 언제 수도되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도됩니다. 묶이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런 분위기는 2월 달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연휴는 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키워드까지 정리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돼야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4위에 바로 올려봤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님, 이 정도면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제가 조금은 힘줘서 할 수 있는 구간일지. 어제는 에코프로발 뉴스, 오늘 오전 대비로는 뭐 시세가 뽑아내지는 않지만 LG화학발 뉴스도 나온 상황이라서요. 기대 가져도 될까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기대를 물론 가져도 되는데 좀 단기적으로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가 어제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 LG화학과 관련된 뉴스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뜯어보면 물론 어제 오늘 그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일단 쇼크볼 가능성이 좀 높죠. 쇼크볼의 가능성이 좀 높고 우리가 2차 전지에서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좀 구분해 보면 사실 이제 테슬라가 지난 이틀 동안 반등을 줬던 게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 증시에. 테슬라의 반등의 영향을 보면 사실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게 뭐 예를 들어서 좀 상향으로 조정됐다든지 혹은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고 급등했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와 관련된 부분 가이던스 하향이라는 부분과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펀더멘털에 의해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게 최절정으로 가서 이제 바닥률이 아닌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일 때 바닥이 주가가 선행돼서 나온다는 논리인데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 본다면 예를 들면 테슬라의 그 이틀간 주가 반등은 물론 다른 레포트 내용도 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좀 완화되었다는 표현을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역시 모멘텀에 좀 가깝고 우리 증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늘 LG화학이 GM에서 대규모 수주를 해서 여기서 급등을 했고
2차 전지 세일들이 크게 반응을 했다라면 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고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죠. 이 액면 분할이나 코스피 이전이 펀더멘탈상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의 주가를 어느 정도 모멘텀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펀더멘탈을 지금 현재 바꿔서 올라가느냐라는 본다면 모멘텀에 의한 상승에 가깝지 아직까지는 레벨업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돌다리를 두들겨보며 갈 필요가 있고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도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신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연휴 이후의 흐름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유자분 기준으로 에코프로 액분으로 지금 많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면 그 일정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일정이 구체화돼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나온 이후 그리고의 스케줄링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지금 첨예한 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EV 관련된 쪽에서의 실적 가이던스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었고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그 뉴스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테슬라가 뭐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뭐 한 대 정도밖에 차를 못 팔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이번 겨울 시즌을 지나면서 EV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S커브 현상에 의해서 매니아층에 의한 어느 정도 실적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 이게 바닥은 좀 잡을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시점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초 중반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보통 우리가 리튬 가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 가격은 중국의 선물 거래에서 거의 다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물 거래가 거의 글로벌한 표준 가격화되어 있는데 이 리튬의 선물 가격에 계속 요인의 개입이 많이 되는데 보통은 그게 바닥이 나오는 시점이 보통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리튬 가격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2월 하순에서 3월 정도의 저점을 좀 잡을 가능성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리튬 가격의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기 어떻겠냐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게 2분기에 바로 상향 조정될지는 사실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의 바닥을 잡았다라는 징후가 나오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급등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2차전지 셀들이 반응을 할 건데 그러면 점진적으로 본다면 빨라야 제가 볼 때는 한 3월 초 중반 이후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은 아니지만 또 멀지 않은 미래일 것 같습니다. 3월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과 연동해서 한 번 더 리뷰 받아보도록 할게요. 계속 2차전지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 의원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오전장에는 LG화학과의 이슈가 오후까지 잘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뉴스의 무게는 상당한 것 같은데 고점을 또 여긴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신호가 될지 단순히 여전히 시장은 가격적인 메리트에 집중한다라고 밖에 저희는 지금은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뉴스를 판단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묵직한 뉴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묵직한 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실 때 이지환 대표나 저같이 묵직한 사람 보고 뛰라고 그러면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죠. 그러니까 이게 묵직한 건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뉴스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뉴스고 장기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지 오늘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 10% 올랐다라면 저는 매도 사인을 드렸을 거예요. 어차피 이건 장기간 가는 거고 단지 에코프로는 뭐죠? 당장 액분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액분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가 10% 올라간 거고 LG화학이 오늘 한 1% 했기 때문에 LG화학이 못 가는 게 아니라 LG화학은 천천히 걸어가서 거북이처럼 승리할 거고요. 에코프로는 토끼처럼 가다가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뉴스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뻥 뛰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팔고 기다린다. 그렇지만 묵직한 뉴스가 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포트에서 한 1, 20%를 묵혀두는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종목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한 2차전지 어느 정도의 안정된 흐름이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바닥이 한 번 더 만들어져야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큰 틀에서만 알려주세요. 참 그게 지금 애매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애매해요. 일단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0개인데 10개가 지금 다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것은 10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뾰족하게 지금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다져진 상태에서 대장주가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과거에 우리가 8월, 9월이면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뭐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걸 못 간다라면 이게 2차 전지의 재료냐,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재료냐라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2차 전지가 다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이벤트가 아니겠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를 이제 어제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되면 이건 트레이딩 구간일 수도 있고, 또 이전 대표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추세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포지션을 취하기 애매한 상태예요. 추세가 위로 형성되건 아래로 형성되면 그 추세를 따라가면 되는데 추세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봐야 될 거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지난해 한 대 팔렸다, 지난 달에 1월 달에 한 대 팔렸는 거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이 2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엊그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모델 Y 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밀었던 거예요. 밀었던 상태고 1월 달에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80%가 줄었습니다. 테슬라만 준 게 아니라 다 줄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이제 그것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현대기아차라든지 이 소식 이후에 세일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다. LFP 배터리의 배척, 이런 뉴스로 보시고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겹겹이 악재다. 요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쁜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투심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오는지 저희도 계속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따른 영향력이 요즘 큰 시장이죠. 3위, 그래서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전 대비 좀 시들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지원 대표님, 로봇주도 봐주세요. 바닥에서 강하게 치솟나 싶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정된 삼성발 모멘텀이 아닐까 싶었는데 우르르 올라서 분위기인가 싶었다가 지금은 모르겠고, 어떤 시각으로 단기적으로는 로봇을 지금 자리에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로봇 섹터 자체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바로 직접적으로 인수를 해서 뭐 최근에는 이름까지 바꾼다는 뭐 루머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국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로봇 시장 전체에 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한 가지는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보다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약하게 흘러내리는데, 결국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챗GPT로 생성형 AI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게 지금 자율주행이나 최근에는 CS2024를 거치면서 로봇 영역까지 상당히 확장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 현재 주가를 보면 그게 실적으로 나왔던 그 섹터와 나오지 않는 섹터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빨랐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었던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과 향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 지금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로봇 섹터에서 불었던 AI형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이 AI형 로봇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형 혹은 생산형 로봇과의 융합을 통한 융합형 로봇이 마치 뭔가 당장 기대가 나올 것처럼 CS2024에서 보였지만 그게 지금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섹터도 물론 장기간에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고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주요 섹터 중에 하나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이 부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AI라는 부분은 좀 덮여 있었지만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실적이 연계되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좀 될 것이고,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는 실적 기반을 가지 않으면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적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단기적 모멘텀에서 빵 뛰고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쫓아가시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의 코멘트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어떻게 지금 볼까요? 그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이게 어떤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이제 삼성이 M&A를 한다라고 하는데 M&A가 쉽지는 않으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뉘앙스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회식을 가서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을 각자 하나씩 시키고 가운데 요리를 시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있죠. 내 짜장면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요리를 먼저 먹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짜장면은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삼성 입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미 CS2024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된 로봇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삼성이 그 수많은 아무리 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갖고 요리를 다른 M&A를 하는 거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더 많이 끌고 올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기자가 쓴 어떤 하나의 추측성 기사이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앞에 있는 탕수육을 먹어야지 왜 짜장면을 먹어? 이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고 일단 이건 확인되지 않은 기사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팩트 체크를 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기사가 나오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움직이고 있는 변화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속도 조금만 더 내서 2위, 1위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흘러보낼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닌 걸까요? 초전도태주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정도 있긴 한데요. 대표님 짧게만 좀 봐주세요. 이제는 이 정도면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워낙 사이즈가 커버린 종목도 많고 한국거래소 쪽에서의 코멘트가 나와도 굴하지 않은 종목도 많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모멘텀이 살아있고 여기에 주가가 반응하고 있고 그게 지금은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느냐 앞으로 이제 발표될 내용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서치를 해보니까 한국초전도 좋은 학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리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자료를 기반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그렇다면 어떤 펀더멘털에 기인해서 어떤 팩트보다는 결국은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마주의 논리로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좀 굵직한 이슈에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게임 컨텐츠 묵어봤습니다. 연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려고 합니다. 넷마블 보면은 최악의 시기 그 다음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묵직한 숫자 나온 쪽은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안타까운 게 NC소프트죠. NC소프트 네. 이제 영업이 근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저 PBR 관련한 네. 이제 테마가 이제 있죠. 일단 실적은 조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작이 나와봐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데 PBR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PBR은 자산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자산 가치 그러면 땅, 토지, 이렇게 기계 이렇게 되지만 게임 업체의 자산 가치 중에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무형자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임을 개발하는 특허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임 업체들이 다른 게임을 하면서 갖고 왔던 영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할 때 권리금 줬던 거 그것도 이제 내 돈이 나가니까 자산으로 치거든요. 근데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 원래 균등상각을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영업권을 일시상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 복잡해집니다. 영업권이 일단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영업권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게임들이 이미 다 과거 게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제가 1년 전에 옷을 100만 원치 샀는데 1년 사이에 살이 쪄가지고 그 옷을 못 입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옷장에 100만 원치 옷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PBR과 다른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무조건 PBR이란 단일 지표로 보다 보니까 생긴 오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PBR 관련해서 게임즈를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크래프톤이라든지 우리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신작 게임이 나올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되 우리가 단순 PBR로 접근하기에는 여타 관련주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메리트를 봐야 되나라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확인 마쳤고요. 원픽 정리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대표님께서 원픽 묵직하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이닉스를 추가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다른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여전히 HBM 반도체에서는 가장 주도주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손절 가격을 좀 높여서 12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일단 목표 가격은 17만 이후까지 좀 넉넉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만 높여주셨고요. 추가 매수 지금 가능 구간 17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볼게요. 고맙습니다.